호황제가 맞물려 있는 오늘 시장, 개장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되어 보이는데요. 마이크론이 오라클발 AI 우려를 그리고 위축됐던 투심을 구원투수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정규장까지 움직임 잘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 시세부터 움직임 보겠습니다. IT 투톱의 분위기 플러스로 지금 소부장까지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정규장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오라클이 불집힌 AI 우려감이 다시 한번 고조됐는데요. 삼성전자가 1.8% 내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24일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제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까지는 NXT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움직임 더욱 유심히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2차 전지도 된설입니다. 리튬 가격 강세 움직임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10월에 계약을 맺었던 포드와의 유럽 전기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들리면서 6%가량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4.7% 가치 조정받으면서 2차 전지 분위기 험악하고요. 지금 현대차 포함해서 기아까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대체로 약하네요. 로봇주들까지 성장주들 단 안에서도 강한 시세는 포착되지 못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하는 힌트가 있을까요? 거의 시총 상위주들이 전멸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리가켄바이오, 펩트론이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도 같이 조정받아가면서 조방원 그리고 더불어 자동차 종목들까지 약세 움직임 포착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거래량 동반하는 쪽의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유조선과 관련된 악재가 들리게 되면서 유가가 크게 최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개별 재료로 인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감지되자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같은 작은 종목들 움직임 상승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다시 한번 증권가에서 호평이 좀 나왔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지분 투자도 재조명됐습니다. 8%의 급등 움직임으로 현재 자리에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의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 애프터마켓의 상승, 오늘 프리마켓까지의 상승 움직임 관찰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오늘 IT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이 아쉬웠다라는 내용들 받아들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고점 대비 30%가량 빠진 AI 관련 종목들이 급반등을 시현하지 못했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은 가히 좋았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자신감 넘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발표치만 쭉 놓고 보셨을 때 매출,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신감입니다. 컨센이 143억 달러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80에서 190억 달러의 밴드를 제시하면서 폭발적인 매출이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EPS도 같이 상향 조정됐고요. 마진율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면서 헤드라인 넘버 발표되며 5%가량 올라가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8%가량 상승폭을 높여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어닝콜에서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상승폭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전체 HBM 물량, 가격 계약 모두 다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BM 평균 성장률은 매년 40%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로드맵까지 그려가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사실 HBM을 제외하더라도 원래 이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였던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풍향계라고 불릴 정도로 이 D램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실적이 나오자마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매출 전망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자신감이 넘친다. 급증
급증하는 수요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했다라고 봤습니다. HBM과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레거시단에서까지도 가격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매출, EPS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마이크론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핵심일 텐데요. 악재성 재료들도 한 번은 체크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이유, 아무래도 오라클 쇼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가깝게 빠졌고요. 오라클이 5.4%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오라클 재료였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블루아울 캐피털이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오라클의 미시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를 철수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라클의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 민간 자본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권단 쪽에서 오라클의 막대한 AI 투자나 1,000억 달러 이상의 부채로 인해서 임대나 차입 조건과 관련돼 조금 더 요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번 투자를 철회한다라는 배경까지도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반박 보도를 내놨죠. 결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미시간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계약,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짚힌 내용들은 결국 진화에 성공하진 못했고요. 정규장 5% 빠지면서 거래 마쳤고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보합권 정도, 마이크론의 투심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살아나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빠진 종목들, 특히나 전력 쪽까지 이 내용 일파만파 커지면서 영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국내 K 전력 관련 종목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반도체와 함께 점검 필요하겠습니다. 3사 비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라클과 관련된 투심 자체가 좋진 못한 상황. 하지만 마이크론이 보여준 숫자는 이제 곧 실적을 내놓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지표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론의 시간의 거래에서 개별적인 급등 움직임, 오늘 정규장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재료가 될 수 있을지요. 어제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은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을 반영한 듯 했는데요. 정규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거는 이유는 이렇게 분기 매출액, 지금 마이크론은 발표된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예상입니다. 분기 매출액은 이번에 94조에 가까운 매출액을 삼성전자가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분기 영업이익은 18에서 19조 원 정도로 가이던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영업이익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100조 원 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 쪽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HBM 점유율을 놓고 보자면 마이크론이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1%, 삼성전자가 17%. 그런데 내년에 HBM4 이제 들어가게 되면 35까지 끌어올릴 거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압도적 1위, 60%를 넘어가곤 있는데 내년도 MS를 빼앗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7.6배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실까요? 7배입니다. 지금 32조 원 넘는 매출액, 16조 원을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내년 연간 영업이익도 삼성전자를 초월한 160조 원 넘어가는 숫자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HBM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는 있는데 MS가 빼앗길 거야 라는 이유로 최근 고공행진하다가 주가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주가 상승률로 보면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YTD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건 마이크론이 이번에 보여준 실적 발표에서 이제 13배 정도로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R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에 발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대비 40%가량 주가 할인을 받고 있는 지금 자리, 조금은 아리송하다. 계속해서 키 맞추기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이야기도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움직임 안에서 오늘 키 맞추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주가 차트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1% 약세입니다. 어제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을 지었었던 게 5%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만 6,200원 지금은 내리막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크게 빠졌다가 낙폭 조금은 줄여가는 모습도 관찰이 됐었거든요. 어제 분위기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5%가량 상승 움직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도 4% 가깝게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승으로 거래 맞춰 21선을 가까스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55만 원 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 키맞추기라는 키워드를 제가 던진 만큼 오늘 정규장까지 이 부분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포드 계약 해지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LG 엔솔의 경우에는 미국과 관련돼서도 ESS 계약 체결 소식이 반갑게 들리기도 했었지만 유럽과 관련돼서는 지금 작년 10월에 포드와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고요. 2027년부터 이 계약이 발동이 되면서 이제 공급에 들어가는 양산 이후 공급하는 내용이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해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개월 동안 6건의 수주를 이어갔던 포드인데요. 지금 포드의 유럽 쪽에 공장 가동률이 워낙 낮아지게 되면서 이 움직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번 주에 픽업 트럭과 관련된 단종도 이와 관련된 배경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결국 2027년부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텐데 오늘 나온 증권사의 의견 두 곳을 참고해 보실까요? 삼성증권에서는 결국 매출 감소 불가피하고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한다. 목표 주가도 48만 원으로 기존 55만 원에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EU나 미국에서의 전기차 부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서 앞으로 급변한 회복 움직임보다는 우려감이 더 크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실었습니다. 반면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위원은 지금 지난 10월의 마지막 TP가 53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3만 원 그대로 유지일 텐데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를 들어보시면 EV향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은 맞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ESS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 안에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라인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6년 기업 재편 흐름 이제 주주총회도 있을 텐데요. 이를 감안해서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한다라는 긍정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의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회복 스토리를 봐야 할까요? 유럽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EV향 리스크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5%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5.4%가량의 약세 움직임으로 40만 원 이탈되고 있는 상황. 어제 종가상으로도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정규장 121선도 이탈되게 되는 건데요. 중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경우 가격 지지선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약품까지 점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 한미약품에 대해 55만 원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반갑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이 종목 어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국내에 허가 신청 들어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장 마감하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앞으로 비만과 메시 타임라인 계속 기대해보세요 라는 핵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이 10월에 지금 결과가 삼상 데이터 일부 발표가 됐는데요. 매우 긍정적이었었죠. 40주 동안의 체중 감량 성공했고요. 여기에 안정성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 출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다. 국내 토종 비만약으로서의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계속 기대를 보셔야겠고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지금 타임라인 기대 요인이다. 에피노페그 듀타이드 12월 말에 임상 종료 기대감 있고요. 나머지 2가지 물질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 2027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돌고 돌아 비만이고 돌고 돌아 한미약품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55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인데요. 4% 가깝게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45만 원까지 도달되고 있는 상황. 이 자리에서 55만 원까지 본다면 아직도 업사이드는 2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내 토종약에 대해서, 국내 토종 비만약에 대해서 적극 비중 확대가 맞을까요?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호가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1.8%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호가도 1.7%가량 내리면서 출발, 4천선 아래에서 더 멀어지는데요. 코스닥도 893선으로 1% 이상의 낙폭을 예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 이재규 SK증권 경인지점 PB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조금 안 좋네요. 일단 김성훈 대표님, 오라클발 악재, 마이크론발 호재,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실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마이크론발 호재 무게중심 당연히 실어야 되고요. 어저께 선반영을 일부 안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래도 강보학점도 스타트가 예정이 됐었는데 그쵸.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워낙에 지금 영업이익 4분기 컨센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6세대죠. HBM4 관련돼서는 이제 벌써 또 샘플 유상으로 납품 소식, 이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고,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인텔의 보조칩, 또 팔라노 공급 임박 소식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외국인들이 이제 4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 그것에 또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키는 다시 삼성전자로 온 것 같습니다. 또 4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계속해서 저는 삼성전자, SK이닉스를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 기대감을 가져가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적극 비중 확대가 맞다. 마이크론의 무게중심 주셨는데, 그러면 AI 내러티브로 같이 흔들린 전력 쪽은 어떻게 해요? 이재규 차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G버노바, 블룸에너지 다 같이 너무나 큰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영향권 안에 들 텐데, 이쪽도 삼성전자처럼 비중 확대가 맞습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이 된다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지금 100조가 넘게끔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분기당 25조입니다. 굉장히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내러티브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안정적인 대안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후반까지 BOJ까지 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만약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증시가 견조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반 경직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년 3월달이나 6월달 정도로 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맞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비중이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신중한 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2차 전지는요. 지금 코스닥이 크게 빠지는 것 2차 전지 영향으로 보여요. LG 엔솔이 호가에서 6%,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정규장에서도 이 분위기 이어지게 되면 결국 이 포드와의 계약 해지 때문인 건가? 차장님, 그러면 LG 엔솔 주주분들은 당장 이 소식 보고 좀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제 그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도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이라든지 그리고 양봉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하반 경직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그 포드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확장 속도 자체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포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이런 전환 속도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2차 전지 쪽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서 그동안 변동성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의 흐름상 하방 경직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재차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 매수 여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중이 70%, 80%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전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가상으로
어느 정도 가격선 보고 지지를 확인하면 된다고요? 39만 원 선이 좀 지켜지면 그래도 39만 하반 원. 경직은 보일 아. 가능성이 높고, 제가 뭐 반도체도 말씀드리고 2차 전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네.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상자산 쪽 비트코인이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연말 이후에, 이 주중 이후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확실한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장님은 계속 매크로 이야기 주시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보고 가자. LG엔솔 39만 원 지지 여부 종가상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비만 쪽 질문 드려볼게요. 한미약품 국내 허가 드디어 신청 들어갑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바로 또 호평이 나왔는데, 저희 얼마 전 일동제약 주셨잖아요. 비만주 안에서 뭔가 대장이 다시 한번 바뀔 움직임의 전략으로 반영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이제 유일하게 또 국내 허가 신청을 이제 완료를 했는데, 네. 현존하는 비만 치료제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질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FDA 신청 완료되고 상용화가 된다면. 그리고 메스 치료제 이제 물질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입이상 또 완료가 되면 이 파이프라인 가치만 2조 이상으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으로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부터도 보셔도 오.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지금 지수는 낙폭을 크게 못 줄입니다. 정규장에서 조금은 나은 분위기를 응원하면서 시장 문 열겠습니다.